그동안 비교적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반가울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활성화인데요. 인터넷은행부터 저축은행까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도 덜어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김현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금리 대출이 뭔지 이거부터 한번 내용 정리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중금리 대출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중금리 대출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고금리도 저금리도 아닌 중간 정도 금리의 대출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통상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중간 정도의 신용도, 그러니까 옛날 신용 등급 기준으로 한다면은 4에서 7등급 정도의 분포를 해 있고, 또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 초반대로 나간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1, 2금융권을 막론하고 모두 좀 공급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 적격 중금리 대출의 요건을 업권별로 좀 낮추기로 했는데 6.5%에서 16%까지로 좀 펼쳐지면서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하는 대출 금리를 좀 인하 유도한다라는 방침입니다. 특히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금리 단층 현상 때문인데요. 이 요즘 고신용자 같은 경우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 3, 4% 정도대의 금리를 좀 적용을 받잖아요. 그런데 중저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2금융권을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금융권을 좀 이용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높은 금리를 좀 책정을 받게 됐는데요. 이 사실상 금리 6에서 14%대의 시장이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좀 활성화를 해서 자기 신용도에 맞는 적당한 금리를 좀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금융당국에서도 인터넷은행 허가를 내면서 중금리 대출에 대한 확대를 유도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지금 어떻게 수치가 나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은행을 중심으로 좀 당국이 활성화를 많이 시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특히 해당 대출의 좀 공급 계획을 받아서 좀 많이 늘리게끔 유도한다 그런 방침입니다. 예. 우선 카카오뱅크랑 K뱅크 두 곳이 지난해 말까지 얼마나 좀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공급을 했는가를 본다면은 한 2조 원대 정도 잔액이 나오는데요. 네. 이 하반기에 토스뱅크까지 출범을 해서 이 세 은행이 모두 올해 말까지는 4조 5천억 원대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은 이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중신용 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를 조금 높이고요. 또 금리도 좀 인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대출을 내준 중신용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1월만 해도 중신용자의 대출을 내줬다라고 한다면은 평균 신용 점수가 807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4월 들어서는 756점으로 좀 낮아졌으니까 굉장히 좀 저신용층도 좀 포용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특히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계획들을 내놨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경쟁이 꽤 치열해질 것 같은데 좀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금리 대출 경쟁이 굉장히 격화할 전망인데 특히 중금리 시장의 그동안의 터줏대감이었던 이 저축은행도 굉장히 분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올해 1분기에 10조 원을 좀 넘어섰는데요. 특히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사업 구조적으로 중금리 대출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저축은행들도 속속들이 고금리 대출은 하지 않겠다, 중금리 대출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방침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지금 규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축은행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적격 중금리 대출의 금리가 3.5%포인트 정도 인하가 되는 데다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은 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요건이 좀 낮아지면서 좀 마진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여기에다가 저축은행의 대출 총량 규제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중금리 대출을 좀 포함하겠다라고 금융당국이 예고를 하면서 이 중금리 대출을 마음껏 그런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업계의 전망도 좀 두 가지로 갈리고 있는데요. 이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다고는 하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였던 저축은행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중저신용자를 포용을 하게 된다면은 저축은행이 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저축은행 같은 경우 그동안에 공급을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에 저축은행의 그 중급대출 상한선이 한 19%대에서 16%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금리 대출의 주요 공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쨌거나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확대되면 중저신용자들에게는 분명히 희소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금융사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김현희 기자가 앞에서 말해준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고위험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중금리 대출 금리를 낮춘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우리 뭐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도 또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 중금리 대출 경쟁이 격화하면은 금융사들이 좀 경쟁적으로 낮은 금리를 책정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경우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금융사의 이익이 줄어드는데 반해서 중금리 대출은 리스크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사들이 취급하는 그런 마진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중금리 상품을 그러면 확대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좀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좀 혜택을 주지 않겠냐, 대출을 내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거고 또 반대급부로 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좀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1, 2, 3등급에 대한 수익이 나는 부분들을 이제 중금리 대출 쪽에서 메꾸는 형태가 되겠죠. 1, 2, 3, 4, 5등급하고만 지금 제2금융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6, 7등급은 이미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중금리 대출 확대와 관련된 내용들 김현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